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달려나갈 때 직진으로 계속 가면 사람을 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차가 옆으로 방향을 꺾게 되면은 승객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거냐? 바로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 기술의 윤리적인 관점이 매우 많이 관여하고 있거나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의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도 80일간의 세계 일주 10장을 함께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어스 포그, 자신의 의무를 다하다. 29장에서 포그 씨 일행은 열차 내에서 결투를 할 뻔하다가 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차는 멈춰서게 되고 일부 승객들은 크게 다치기도 하고요. 게다가 몇몇은 인디언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실종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 우리 파스파르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그 씨는 파스파르투가 실종된 걸 그냥 못 본 채 하고 여정을 떠날 사람이 결단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포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스파르투가 살아있다면 나는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어요. 나는 결단코 파스파르투를 구해낼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아우다 부인이 감동합니다. 옛날 이야기여서 그런지 영웅적인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히어로다운 모습 그대로의 원형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데 인디언들과 싸워서 파스파르투를 데려와야 되는 포그 씨 입장에서는 이 싸움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겁니다. 물론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기가 걸려있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실제로 인디언들은 당시로는 굉장히 난폭하게 총도 쏘고 화살도 쏘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도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포그 씨가 혼자서 그들을 구출하러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그 씨 일행이 임시로 몸을 보호하고 있었던 요새를 지키고 있는 대위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잃어버린 승객들을 구조하러 갑시다. 그런데 그 대위는 포그 씨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새를 비웠다가는 수십 명의 남겨진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위는 실종된 몇 명의 사람들을 구하러 갈지 아니면 남아서 요새를 지켜야 될 건지 고민하는 장면이 살짝 나오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런 장면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두 가지 선택 중 어느 쪽을 결정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자, 그래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근데 A 길로 가면 거기에서 괴물을 만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A 길로 갈 수 없겠죠? 자, 그럼 B 길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근데 거기도 또 다른 괴물이 있어요. 따라서 B 길로 가더라도 괴물을 만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괴물 중 한 마리를 처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의외의 방법, 혹은 약간 편법처럼 보이지만 뿔 사이로 지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딜레마 상황이란 애초에 A 또는 B라고 하는 고정된 선택지 하에서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때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선택지가 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외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제3의 선택지 등을 만약에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다면 제3의 방법을 택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딜레마의 해결법입니다. 작중에서 대위님도 이 딜레마 상황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이 딜레마 상황을 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냅니다. 결국 그는 괴물 이 두 길 사이로 지나가는 방법보다는 어느 한쪽 길을 택하는 쪽을 결정하게 되는데 타협점이 나올 수 있었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딜레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떠올렸던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그건 바로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열차가 가고 있어요. 열차가 그대로 가는 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 한 5명 정도 되는 혹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차의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를 켜게 되면 열차가 옆길로 지나가서 그 5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그쪽에 있던 또 다른 한 명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5명을 구할 건가 1명을 구할 건가 사이에서의 고민이기도 하고, 트롤리 딜레마가 최근에 중요해지고 유명해진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달려나갈 때 직진으로 계속 가면 사람을 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차가 옆으로 방향을 꺾게 되면은 승객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거냐? 바로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 기술의 윤리적인 관점이 매우 많이 관여하고 있거나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의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이렇게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위는 이 딜레마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해결했을까? 또 포그 씨에게는 과연 이 상황이 딜레마였을까요? 그에게는 이 상황이 만약 딜레마조차 아니었다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31장에서 더 재미있는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